강아지들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미 짖고 당기고 이런 행동에 집중하시기보다는요, 산책이라는 행동은 사실 강아지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뭔가를 배우는 활동이 아니에요. 배우는 활동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짖었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부터 짖었냐, 이런 것들을 정말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맞는 솔루션이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짖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계성, 경비를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보호자님과 소통이 안 돼서 짖는 친구들은 사실 짖는 문제보다, 행동보다 다른 행동들,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다. 근데 어찌됐든 두 가지 케이스 다 강아지들이 짖어서 보호자한테 경고를 알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거를 짖어서 불필요하게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강아지가 보호자와, 그리고 보호자도 강아지랑 좀 건강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통도 소통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강아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라는 사람과 각각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각각 개인별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소통할지를,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건 불편한지를 얘네들한테 오해 없이 전달을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짖지 않게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짖지 못하게 통제하고 뭔가 바디블러킹을 하고 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행동들을,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관계 해치지 않는 교육 방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반적인 관계를 좀 돌아봐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반가워가지고 짖고 당기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경고성 이런 친구들도 있고,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보면 헛짖음으로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다 간식 주는 걸 봐버렸어. 너 일로 와! 이놈 새끼! 강아지들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미 짖고 당기고 이런 행동에 집중하시기보다는요, 산책이라는 행동은 사실 강아지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뭔가를 배우는 활동이 아니에요. 배우는 활동이 아니에요. 산책이라는 행동은 보호자를 통해서 세상을 사실은 이해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시각이 아니라 후각과 청각으로 세상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좋은 환경이구나, 아 너무 행복하구나를 완성시키는 건 사실 보호자님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의 태도나 보호자가 어떻게 세상을 얘한테 알려주는지에 따라서 우리 강아지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제 많이들 얘네들이 짖고 나서, 반응하고 나서 왜 그래? 이러고 이제 뒤늦게 알아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차적으로 어떤 거에 반응을 하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하는지 제일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되고,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면 이 강아지들이 스스로 나한테 재밌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기대감 있게 나한테 볼 수 있게끔 먼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도 잘 되면 다음에 단계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강아지들이 있을 때, 지나가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재밌게 집중하면서 무시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시면, 너가 직접 느끼고 배워 라는 게 아니라, 아 괜찮은 거야, 나한테 집중하면서 쟤네들 흘려보내봐, 이런 산책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간식의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농담으로 진짜 얘는 물질주의적이다, 자본주의 강아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지시어를 했을 때 내가 왜 앉아야 되는지, 왜 엎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사실 이 친구들을 보상하는 거에 수단으로 쓰셔야지, 간식보다도 보호자님 목소리와 보호자님의 이런 스킨십과 눈 마주침이 더 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적인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간식을 줬을 때 더 큰 칭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간식을 역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뭐 보호자가 정말 보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불안해서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 보호자를 빨리 부르기 위해서 내지는 보호자님이 들어왔을 때 더 큰 자극을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강화시키는 친구들이 많은데 분리불안은 떨어지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있을 때 따로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것부터 애한테 버텨라, 괜찮다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집에서 같이 있지만 또 따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각자의 시간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분리불안은 감정 조절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과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서 강아지들한테 안정감만 줄 수 있다면 이 분리불안이라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많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생활이 불규칙적이지 않은지 를 먼저 돌아봐 주시고 규칙적인데도 아이가 스스로 그런다라고 하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친구한테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는지 그게 나는 혼내는 거지만 얘한테는 막 관심을 가져주고 더 크게 이렇게 이뻐해주고 막 말을 더 너 이거 또 해냈어? 이렇게 말 거는 것들이 얘네한테는 엄마가 말 걸어주네 엄마 신났나 보다 하고 오해하는 상황은 아닐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혼날 때 쏙 캔넬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혼나는 거 안다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강아지들이 엄마 아빠가 오래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반가운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사고 쳐놓은 거랑 별개로 너무 심심해서 사고를 쳐놨는데 사고 친 건 모르죠. 그냥 심심하니까 집에 있는 것 가지고 막 자기가 탐구 생활을 한 건데 돌아왔는데 너무 신나서 엄마를 반겼더니 엄마가 갑자기 나를 혼내네? 왜 그러지? 하면서 이 보호자님의 감정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오해가 쌓일 수 있거든요. 강하게 키운다기보단 안정감 있게 키우는 거예요. 안정감 있으려면 강아지가 보호자가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기다리니까 돌아왔네 라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이 노출되면 이 친구들이 스스로 배우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3개월 미만인 강아지들은요 칭얼거리거나 아니면 낑낑거리거나 짖거나 해도 보호자님이 항상 붙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애착 형성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낑낑거린다고 혼내거나 아니면 짖는다고 혼내고 아니면 혼자 오랫동안 두게 된다면 이 친구들은 그 시기에 건강하게 애착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자라나 버리게 돼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뒤늦게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떤 교육의 방식이나 소통의 방식은 이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개월, 4개월에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해놓으면 이렇게 꿀밤을 때려도 깜짝이야 엄마가 간식 줄라나? 하는 기대감으로 또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 애착 시기에는 분리불안이라기보단 아이가 안전하게 계속 같이 있게끔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 분리불안은 사실 감정 조절을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친구들은 크게 흥분시켜주지 않고 자극을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외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시고 아이한테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그냥 나가시는 거, 덤덤하게 나가시는 거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하고 돌아오셨을 때도 혼자 잘 있었는 거 너무 대견하지만 그래도 너무 흥분하지 않게 이제 대체 행동으로 뭐 스스로 앉거나 눈 마주치거나 캔넬 교육이 되어 있는 애들은 캔넬로 가 있거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흥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이제 더 보호자님이 스킨십을 해주거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을 때 막 흥분하면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다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라는 행복감을 더 긍정적으로 더 좋게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처럼 다른 가정을 만들거나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말 그대로 독립하게 하고 출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평생 우리가 케어를 해주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독립심 있는 강아지로 키워준다는 거는 안정감 있는 강아지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강아지가 안정감 있게 키우려면요, 이거는 사실 경험이 축적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단순히 지금 불안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당장 어떻게 개선해야지 라고 좀 급하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려주시는 마음가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게 훈육하는 거, 체벌하는 거, 그리고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시해야 된다며 라는 이런 교육 방식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이 친구가 왜 짖는지, 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 관계도 많이 틀어지고, 계속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강아지는 나의 언어가, 나의 이런 대화법이 전달이 안 되는구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답답해서 더 다른 행동, 심화된 행동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런 심화된 행동들이 우리 사람들이 느끼기에 불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얘네들이 짖으면 당장 그거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냥 훈육이나 체벌이 들어가지는 경우는 학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끊어주고 중단시켜주는 것뿐이지, 이 친구한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교육이 많이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순간 반짝 조용하거나 아니면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또 눈치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지져보고 이러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한테 뭔가를 행동을 저지시켰을 때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그 행동 말고 어떤 대체 행동들을 알려주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불필요하다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행동들에 대해서만 그제서야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엔 괜찮다가 이제 짖으면 그제서야 어떻게 교육하지 하는데,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지적하는 보호자 말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더해줄 수 있지? 우리 강아지가 지금 짖지 않고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너무 짖지도 않고 내 옆에 딱 붙어서 잘 있네? 이렇게 행동을 잘 하고 있을 때 그 행동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면 이 친구는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칭찬을 하네? 라는 기대감이 알게 모르게 생기거든요. 우리 로또 있잖아요. 피디님 로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기대감도 있고요. 내가 이걸 샀으니까 언제 당첨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한테 보호자들은 약간 로또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이 간식은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간식이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은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스킨십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강아지의 입장에서 보상으로 느껴지는 행동들을 꼭 알고 내가 항상 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미리 많은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또 같은 보호자가 되라 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언제 어디서 칭찬이 나올지 모르고 잭팟이 나올지 모르고, 칭찬도 어쩔 때는 5,000원 당첨됐다가 어쩔 때는 100원 당첨했는데 5,000원 당첨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사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기대감을 심어주시면 훨씬 더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반려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